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주로 분계로 줄 때도 있지만 말로 던져줄 때도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일단 분계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말로 연습해 보고요. 알죠? 연습 안 하면 이거 헷갈려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알죠? 해볼게요. 자, 여기 자 X 1년도에 우리 시험은 회사의 대손해 회계 처리 있죠? 여기서는 대손금이니까 대손해 확정이에요. 못 받은 채권. 얘들요 어떻게 시험에 주냐면 무조건 보충법으로 줘요. 회사가 이번에 채권 못 받은 걸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이렇게 줍니다. 보충법에 따라서. 알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돼요? 총액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아까 대손금 처리했다랑 같은 말이었죠. 총액법으로는. 그래서 이거 대손금 처리했다라고 돌려버리셔야 돼요. 알죠? 이게 총액법이잖아요. 맞죠? 대손충당금 상계항 보충법, 대손금 잡은 건 총액법이요.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세무조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가 이렇게 대손 처리한 게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이래요.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 자, 그러면 세법은 요거 대손 요건 축족, 불충족. 불충이죠, 불충. 6개월 안 지났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야, 채권 까지 마. 대손금 처리하지 마. 맞죠? 채권 까지 말고 대손 처리하지 마. 아니, 대손 처리하지 마가 채권 까지 마. 대손금 아니야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자, 그러면 장부에서는 총액법으로 따지면 비용 처리한 거죠, 대손금. 하지만 세법은 손금이 아니니까 손금 불산입. 손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겠죠. 채권의 차이, 자산의 차이인데 가산조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잘 내는 게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뭐냐면 대손요건 충족 못하면 금액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분계란데 세무종 띄워요. 미리 말씀드리면. 알죠? 대손금 부인액이잖아요. 회사가 대손 처리한 거 하지만 요 아래 것 안 띄웁니다. 먼저 해볼게요. 특히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자, 보시면 각각의 사례입니다. 자, X 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신고정상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회사가 대손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알죠? 근데 세법은 이거 X 1년도에 무조건 채권 까야 되는 거죠. 신고정상이니까. 맞죠? 그 신고정상이니까 X 1년도에 채권 까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금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이 손금 산입. 맞죠? 손금 산입. 세법상 비용이 가산해야 되니까 손금 산입이고 자산의 차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나왔다라고 하면 이 세무조정 꼭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절대 안 걸어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도 많이 내. 특히 컴퓨터 안 걸어주는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알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안 걸어주는 거 세무조 잘 안 하세요. 그럴걸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안 걸어주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외워주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어디서도 잘 나오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도 잘 내요. 유보잖아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뭐 출제할까요? 유보 추인이요. 언제 유보 추인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에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지금 차이 나는 자산이 채권이죠. 채권이 어디가 많아요? X 1년도에. 장부? 세법? 장부? 세법? 어디? 세법이 많죠. 여러분들 왜요? 채권이 대변했으면 깐 거 안 깐 거? 깐 거. 깠는데 세법 까지마 이 새끼야 이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법이 많지. 그죠? 근데 아래는 어디가 많아요? 장부, 그렇죠. 장부.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위쪽은 세법에서 채권 깔 때 추인, 아래는 장부에서 채권을 깔 때 추인.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 꼭.
물론 여러분들 바로 추인하지는 않고 비교하면서 할 길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제 X2년도가 됐어요. X2년도가 되면 우리가 부도 후 15개월이 지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말로 따지거든, 일반적으로. 기말, 올해 연도 말. 그럼 부도 후 15개월 지났으면 요건 충족이죠. 요건도 충족했고 회사가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 처리한 것과 그 다음에 회사가 요건을 만족한 근연도의 송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장부에 적었고 X2년도에 실제로 요건 충족했으니까 X2년도에 채권을 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장부는 안 깠겠죠. 작년도에 깠는데 또 까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깐데 또 까면 많이 아파. 이 개그는 옛날 개그입니다. 옛날 깐데 또 까 막 이렇게 있거든. 철보람 시리즈라고. 웃으시는 분 아시나 봐요. 철보람 시리즈. 아시나 봐. 있어, 이렇게 책이 넘기는 거 있어. 작은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게 있어요. 찾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 보시면. 그럼 일단 바로 해볼게요. 일단 두 개 비교해서. 송금 산입 맞죠? X2년도는. 그래서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의 차이가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유보 안 하고 어차피 채권이 X1년도에 세법이 많아요. 안 깠으니까. 그럼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깔 거잖아요. 많았던 세법에서 까이니까 바로 반대 세무조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비교해서 했지만. 알죠? 계속 느끼시라고 유보 추인하는 거예요. 유보 추인 워낙 중요해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 아래 거. 그러면 X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죄송해요. X1년도에 소멸 왜 이러지? 3시간 다 돼가죠? 그죠? 자, X2년도는 그러면 세법상 요건을 X1년도에 충족했으니까 세법은 X2년도에는 대손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고정상이니까. 맞죠?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할 거냐면 X2년도에는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하겠죠, 여러분들? 대손 처리 하겠죠? 하겠죠? 갑자기 왜 그러지? 잠깐만요. 에어컨 잠깐 키우면 안 될까요? 더워서 그런 거 막. 더워서. 저 더우면 약간 있어. 그게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충법에 따라서 줄 거잖아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고 줄 거니까 요거 대손금 처리했다랑 같은 말이에요. 총액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럼 바로 비교해 보면 일단 송금 불산입이죠. X2년도에 장부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의 차이니까 가산주임 유보. 근데 어차피 이걸 안 봐도 되죠. 우리가 유보 추인한다면 세법상 금액이 지금 적죠. X1년도에 여러분 채권을 깠으니까 그러면 장부가 채권이 X1년도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장부에서 채권을 깠을 때 추인이니까 여기 대손금 쪽은 대손 처리할 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시험에 X2년도는 안 내요. 안 내는데 자적 을표 때문에 제가 연습 지금 시키는 거야. 자적 을표 때문에. 자적 을표에서 출제에도 단골로 하거든요. 알죠? 주의하시고. 자, 됐고요. 이거 무시. 자, 이제는 여기 말로 던져주는 거예요. 붕괴로 안 주고 말로 던져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 던져주는 거 연습 좀 해볼게요. 말로 던져주는 거.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100만 원 생략이니까 이거 1억이에요, 1억? 1억? 그죠? 자, 회사가 채권 1억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이거 보충법이죠. 보충법이잖아요, 보충법. 이걸 총액법으로 돌리면 회사가 장부에 대손금이라는 비용 계상했다라고 여러분 돌리실 줄 아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연습이에요, 연습 이거. 자, 첫 번째.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세법상 요건 충족하지 않죠.
그쵸? 충족하지 않으니까 장부에서는 비용 적었지만 세법은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건 비용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비용 계상했다라는 건 장부에서 항상 대손금하고 채권은 같이 움직여요. 맞죠? 그럼 장부가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채권 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채권 까면서 비용 처리하지 항상 대손금하고 채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러면 장부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은 요건 충족 못하죠. 못하니까 손금 불산입이 될 거고요. 장부는 채권을 깠지만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니까 맞죠? 채권이 증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손금 불산입 유보. 됐죠? 이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맞죠? 이제 네모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5 사게 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부도 후 각각의 사례요.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10개월이 경과했으면 일단 요건 만족하죠. 근데 우리 부도는 여러분들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대손 처리까지 해야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러면 대손 처리했고 세법상 요건도 만족하죠. 세무죠. 세무죠. 1,000원, 그렇죠. 요 1,000원이 되게 귀한 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채권이니까 1,000원 남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 안 하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1,000원 때문에 모든 곳이 피해를 입게 돼. 그래서 꼭 1,000원 남기시라. 강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3천만 원 회사가 대손 처리했대요. 그럼 이거는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올해 연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죠. 근데 회사가 단기에 송금 처리했죠. 세무죠. 1,000원. 저 없어요. 여기다 1,000원 또 뿌리시면 안 돼. 맞죠? 막 모든 곳에 1,000원 뿌리시는 분들이 계셔. 맞죠? 부도 이쪽만 1,000원 남겨야 돼요. 나머지 남기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무시. 아직 뭐 시험에 낸 적이 없으니까 무시. 요거 무시. 자, 요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할게요. 요거야, 요거. 시험 목적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조선말 해석하는 조선말. 중요해요. 자,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에 내요. 자, 질문. 이거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 안 했다? 한국말 해석해, 한국말. 채권 잔액은 채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손 처리하면 채권 까요, 안 까요? 까요. 그럼 남아있다라는 건 안 깠다라는 거예요. 즉,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거 동의어예요. 안 할 것 같죠? 나중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줍니다. 몇 번 냈어요. 그래서 채권 얼마에 대역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주는 건 사례 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세법상 요건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올해 대손금 아니죠? 근데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죠? 그럼 세무조? 없는 거예요. 계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별로 잘 나오진 않는데 해볼게요.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있대요. 그러면 요거 올해 연도에 세법상 요건 충족했죠? 그럼 올해 연도에 세법상 송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요건만 만족하면 안 되고 회사가 장부에 적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장부야 적었대 안 적었대요? 안 적었으니까 세법은 처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무조정 없어요. 알죠? 물론 요거는 우리 시험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동그라미 연습차. 자, 동그라미 3번. 요거 잘 내요. 잘 내는 거 제가 별표 찍으면서 할게요. 자,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세법상 요건 충족했죠? 어떤 요건?
어떤 요건? 결산 신고. 그렇죠. 신고 요건 충족했으니까 올해 연도에 송금이에요. 장부에 적었을 때 송금이에요. 올해 연도에 송금 돼야 돼 무조건. 그렇죠. 올해 연도에 송금 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안 잡았죠. 그럼 송금 산입해야 돼요. 그렇죠. 요것도 컴퓨터 안 걸어줍니다. 그렇죠. 시험에 진짜 이렇게 진짜 많이 요거 이렇게 해서 사례. 장부상 기말 채권 내역 1억 주고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포함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장부에서 대손 처리하지 않았는데 신고 종호 사항이니까 대손 처리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세무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진짜 중요해요, 많이.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냈어요. 이건 더 중요해. 이건 왜 좀 더 어려워요? 동그라미 4번. 음.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이거 별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이대요. 자, 그러면 장부에서 비용 계상을 하지 않았죠, 올해. 했죠, 여러분들? 그럼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세법상은 어느 년도에 송금이에요? 전년도죠. 그러면 분명히 전년도에 이걸 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장부, 세법, 세무조정하면 우리가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우리가 채권 4천 까고 대손금 잡아야죠, 세법은.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전기 소멸시효 완성이면 세법상은 전년도에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되세요? 오케이. 근데 장부에서는 전년도에 채권 깠을까 안 깠을까요? 채권이 올해도 남아있으면 전년도에도 안 깠겠죠, 당연히. 전년도에 깠으면 채권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안 깐 거예요, 장부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송금 산입했기 전년도에 송금 산입 채권 4천 마이너스 유보 채권의 차인데 차감종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그럼 단기의 세법상은 전년도에 소멸시효 완성, 전년도에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올해 연도에는 대손 안 되죠, 당연히. 신고조정 사항이면 그 요건 만족할 때만 송금이거든요. 맞죠? 그럼 세법은 올해 연도 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장부에서는 올해 연도에 대손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죠?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그죠? 세무조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아무리 쉬운 시험도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시험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세법상 채권을 2개 구해야 되거든요. 기초 채권이랑 기말 채권을 구해야 되는데 쉬운 시험이라도 우리가 기말 채권은 구해야 돼. 기말 채권. 그럼 채권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걸어줘야 돼요. 어떻게 거는지는 실제 그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그렇죠? 배고파.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4시